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만납니다. 가족, 이웃, 친구,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살아온 해가 쌓일수록 사람은 줄어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온도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묻습니다. 왜 어떤 사이는 조용히 편안하고 어떤 사이는 늘 예민하고 불편할까요? 왜 어떤 사람 곁에서는 숨이 놓이고 어떤 사람 옆에서는 괜히 자세를 굳히게 될까요? 이 질문의 중심에는 한 가지 태도가 자리합니다.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은 거창한 미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생활의 하나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희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 하루의 아주 작은 움직임을 조금만 부드럽게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싸늘하던 사이를 미지근하게 만들고 미지근하던 사이는 따뜻하게 덮여줍니다. 친절은 관계에 불을 지르지 않습니다. 친절은 그저 약하게 난로를 켜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큰 불보다 은은한 난로에서 더 오래 앉아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직설적이라서 돌려 말하는 걸 못해서 할 말은 해야 해서 그래서 상대가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솔직함의 이름으로 묶어두곤 합니다. 물론 솔직함은 귀한 성품입니다. 숨기느라 돌아 말만 예쁘게 하고 마음은 전혀 없는 말보다 솔직한 말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솔직함과 거칠음은 다릅니다. 솔직함은 진실을 전하려는 마음이고 거칠음은 내 답답함을 상대에게 넘겨버리려는 몸부림입니다. 친절은 이 둘을 구별하게 해줍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을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내 불편함을 그냥 쏟아버리려는 말인가? 이 질문을 단 한 번만 떠올려도 말의 온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친절은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안전한 관계 안에서 사람은 진심을 꺼내놓습니다. 진심이 오갈 때 신뢰가 자랍니다. 신뢰가 자랄 때 우리는 서로를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친절한 관계에서는 누구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공격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계속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이 차가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친절은 늘 웃으며 부드러운 말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은 상대의 자리를 지켜주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자녀나 손주나 배우자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있고 말이 짧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무슨 일 있었어? 왜 저래? 표정 펴. 그만 좀 예민하게 굴어. 그러나 친절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친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무거워 보이네요. 밥 먼저 드실래요? 아니면 조금 쉬셨다가 천천히 이야기하실래요? 이 말은 따지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리를 내어줍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보고 있다. 필요하면 내가 옆에 있다. 이 메시지가 담긴 말 한마디가 사람의 굳은 어깨를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친절은 사소해 보이지만 관계를 살리는 응급처치이기도 합니다. 관계는 큰 싸움 때문에만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무심함이 관계를 천천히 말려버립니다. 하루 인사를 건너뛸 때, 고마웠던 일을 말로 표현하지 않을 때, 상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길 때, 이런 무심함이 쌓이면 상대는 언젠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이 집에서 투명한 사람인가? 나 없어도 똑같은가? 나의 애씀을 아무도 못 본다는 이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존재의 외로움이 됩니다. 반면 친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해주신 일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 문장이 관계를 다시 살려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말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친절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너무 친절하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너무 친절하게 굴면 내가 손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나 친절은 비굴함과 다릅니다. 비굴함은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버리는 태도입니다. 반면 친절은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의 마음에 불필요한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품격입니다. 품격은 결국 나를 지켜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내가 나를 다루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품위 있게 말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견고한 선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친절은 말투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건네느냐에 따라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 아직도 그것밖에 못했어라는 말과 여기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 조금만 더 같이 해볼까요? 라는 말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남는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나를 작게 만들고 후자는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은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는 쪽에 마음을 엽니다. 마음이 열린 자리에서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친절은 눈빛에서도 전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눈빛은 닫혀 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눈빛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 말에 관심 없어. 내 사정은 이미 알 것 같아. 반대로 말은 다 하지 못해도 눈빛이 따뜻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여 주어도 상대는 안도합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혼자 내버려 두려는 것이 아니구나. 이 안도감이 마음의 체온을 올립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말의 벽이 내려갑니다. 벽이 내려가면 서로의 마음이 닿습니다. 어떤 친절은 입을 떼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상대의 실수를 사람들 앞에서 곧바로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은 사실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정확함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상대의 체면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곤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라서 더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아니지. 왜 그렇게 했어? 내 말처럼만 하지 왜 엉뚱하게 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버리면 상대는 내용보다 그 순간의 창피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나는 당신 옆에서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관계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반대로 친절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단둘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한 번의 배려로 상대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부서지지 않으면 관계는 오래갑니다. 친절은 때로 침묵을 선택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꼭 이길 필요가 없는 말다툼이라면 굳이 마지막 한마디를 더 던지지 않는 것. 상대가 이미 지쳐있는 밤이라면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자고 몰아붙이지 않는 것. 이 또한 친절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상처를 더 키우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덕분에 다음 날의 대화는 더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진 대화는 관계의 수명을 늘립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친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단정합니다. 당신은 원래 그래. 당신은 늘 그랬어. 이런 단정은
상대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습관으로 봅니다. 습관 취급을 받으면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반면 친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어요?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변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오늘을 묻습니다. 오늘의 나를 묻는 관계에서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친절은 필수입니다. 많은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아이가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 자녀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 이 말은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친절은 아이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도할 힘을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이 힘들었겠다. 다음에는 어떤 도움이 있으면 조금 덜 버거울까? 이 질문은 꾸중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방어 대신 생각이 시작됩니다. 방어 대신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부모와 자녀의 거리는 줄어듭니다. 이 거리를 줄이는 힘이 바로 친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그런 말까지 해야 하나? 당연한 걸 왜 굳이 표현해야 하지?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식고 생각보다 빨리 다칩니다. 고마웠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은 하루를 버팁니다. 수고 많았다는 말을 들으면 어제의 피로가 조금 풀립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이 덜 힘들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필요하다는 감각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살리는 연료입니다. 친절은 그 연료를 넣어주는 행동입니다. 그 연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친절은 습관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잠깐 보이는 친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작은 친절이 반복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 집의 공기가 됩니다. 그 관계의 온도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온도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크게 변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문장 하나부터 연습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이런 말을 들여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무사해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저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네 문장은 관계를 부드럽게 감싸는 담요와 같습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친절은 남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친절은 남을 편하게 해주지만 결국 나 자신을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날 선 말투를 쓰고 나면 가슴도 따라 날카로워집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투를 쓰고 나면 내 표정도 자연히 풀립니다. 잠들기 전 거울 속 내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얼굴로 잠드는가? 싸우고 후회하는 얼굴인가? 아니면 그래도 서로를 다독인 얼굴인가? 이 차이는 단 하루를 마무리하는 표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의 마지막 표정을 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되풀이한 표정을 얼굴에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얼굴로 기억되고 싶은가? 친절은 늦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무 날카롭게 살아왔고 이미 상처도 많이 주었고 지금 와서 부드럽게 군다고 해도 가족이 믿어줄까?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몇십 년의 습관을 하루 만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의 말투가 어제보다 조금 덜 날카로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공기는 달라집니다. 내 목소리의 높이가 반 톤만 낮아져도 상대의 어깨는 조금 풀립니다. 그 어깨의 풀림이 관계를 아직 살릴 수 있다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번 후회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심하게 말했을까? 왜 그 한마디를 굳이 덧붙였을까? 그 후회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친절은 이 후회를 줄여줍니다. 오늘 내가 건넨 말 한마디가 내일의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합니다. 오늘 내가 건넨 작은 배려가 내일의 나에게 떳떳한 마음을 줍니다. 친절은 미래의 나를 편안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친절은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절은 아주 큰 이익을 남깁니다. 그 이익은 마음의 평온, 관계의 신뢰,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후회하지 않는 얼굴입니다. 친절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큰 약속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은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은가? 그 말 한 줄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 온도 변화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까지 덮여줍니다. 친절은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오래 남습니다.